저희들이 계속해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청소년기에 겪는 정서적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신체적인 발달과 또 인재적인 발달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청소년기에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데 정서적 특성입니다. 그 뭐냐면요,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기에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감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신체적 변화와 함께 감정의 경험도 강렬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 강렬한 정서를 경험할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정서와 인지의 불균형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가지고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조작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 12세 이후에는 인지 발달이 형식적 조작기 이루어진다.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중심성이 있게 되고 그 자기 중심성 안에는 상상적 청중이 있고 또 이 자기 우월감을 갖고 있다. 자기 우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정서적 경험과 또한 인지의 불균형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청소년기에 겪는 정서적 경험은 크게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불안정감을 느낍니다. 청소년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낄 때 불안정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자기 자신은 일관성이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떨 때는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이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불안정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들은요,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감정이 표출될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이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데 그 한 예를 4가지로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청소년기에는 사소한 일에도 정서적 동요를 느끼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울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기에 느끼는 그 감정의 이입과 이 역할 채택 이렇게 한다 했죠. 그것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도 자극받아서 이 감정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사소한 말에도 아주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 말이나 행동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 가운데 상상적 청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훈계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나 교사나 또한 어른들 입장에서는 바른 말이고 자녀를 이롭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훈계나 비난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청소년 말은 라떼다 또 꼰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가 훈계나 이 비난하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네 번째는요, 이렇게 이 여러 가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 말이나 행동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가출이 많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 자살까지 하는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왜냐하면 이 자기 우아에서도 봐도 엄마도 나를 모른다, 아빠도 모른다, 선생님도 나를 어떻게 하냐. 개인적 우화에 사로잡혀 보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고통과 생각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청소년기에는 수치심을 크게 느낍니다.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청소년기는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을 크게 느낍니다. 신체가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신체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외모에 관심을 가집니다. 눈에 확 드러나죠. 그리고 2차 성징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된 자신의 몸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경험해야 되는 최고의 감정은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입니다. 그 수치심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급격한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어색하고 또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이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이 청소년기에는 상상적 청중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의 행동이나 이 언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태도나 이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끄러움이나 또 수치심이나 수줍음을 감추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보면 과격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을 듣는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청소년이 과도한 행동을 하고 또 그럴 때는 그 이미를 보아야 됩니다. 아하, 얘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쉽게 흥분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쉽게 흥분한다, 집착한다, 이게 다른 말로 열정적이 됩니다. 좋은 긍정적인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이 좀 약간 부정적하면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요, 아동기에 비해서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무를 보고 감정이입을 시키고 역할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게 되고, 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가요들을 들으면서 저 가사가 나를 대변하는 것 같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쉽게 감동을 한다는 것을 다른 쪽으로 보면 쉽게 감정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감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현실감을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현실감을 잃게 되어서 어떤 일에 열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감을 잃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것이 중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게임 중독이 있죠. 또 사상과 자유에 관심을, 이데올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가버립니다. 열정적으로 간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이런 열정적인 자칫 잘못하면 중독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에 나타난 정서적 발달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들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굴욕감을 경험하게 되고,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 굴욕감, 불안감, 또는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수치심과 굴욕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면 그들은 수치심을 경험하고 굴욕감을 경험하고 이런 감정들을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될까 했을 때, 지각한 감정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부족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불안감을 느꼈을 때, 또한 이 수치심을 느꼈을 때, 굴욕감을 느꼈을 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자극이 있어, 그 자극에서 내가 이 반응, 이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 어떤 자극에서 자신이 뭔가 감정을 느꼈을 때에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청소년기에는 신체의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아제의 말처럼 만 12세 이후부터 그들이 형식적 조작계에 들어가면서 형식적 조작계에 의해서 그들이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체계적 사고를 하게 되고 또 이상적 사고를 하게 되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 기복이 이렇게 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겪는 주된 감정은요, 수치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런 정서적으로 이런 급격한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이것을 잘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부모의 강력한 외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강력한 외적 지지입니다. 자, 강력한, 이것은 부모가 나의 입장에 서서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자녀 입장에 서서 이래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외적이라, 사랑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즉 말로서 지지해주고 행동으로서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청소년들은 이 정서적 특성에서 경험하는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긍정적 정서적 경험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과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